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흔들리거나 혹은 빛이 묘하게 들어가서 요거 작품이네 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제 친구 중에는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다며 일부러 흔들리게 찍으려고 우연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대미술 작가 중에 이와 같이 우연을 의도한 작가가 있다고 해요. 그의 작품 중에는 경매가 1억 4천까지 간 작품도 있고요. 우연을 의도한 작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정말 끔찍한 큰 전쟁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의식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분명한 건 전쟁 이전과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삶이 파괴되기도 하고 이런 큰 사건을 겪은 미술가들은 이전처럼 작가의 이성에 따라 정형화된 형태로 창작 과정을 통제하는 전통적인 회화의 방법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끔찍한 전쟁을 겪은 후에 그 불안한 마음을 새로운 표현 기법, 즉 기괴한 무정형의 양상을 빌리거나 격정적이고 즉흥적인 표현 수단들을 동원해서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이를 추상표현주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잭슨 폴록이 있어요. 잭슨 폴록은 거대한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물감을 이리저리 떨어뜨리는 우연적 요소가 가미된 드리핑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 활동을 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잭슨 폴록의 이와 같은 작품들은 무의식의 흐름이나 우연적 요소에 의한 무질서가 과연 예술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은 이런 작품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 담긴 화가의 억압된 내면은 도대체 뭘까? 이를 통해 그 화가는 어떤 잠재된 무의식을 드러내는 걸까? 이와 같이 화가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폴록이 강조한 것은 바로 행위 그 자체였어요. 본인의 정신세계, 즉 억압된 내면이나 무의식의 표현을 넘어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폴록을 액션 페인팅의 선구자라고 하기도 해요. 페인트가 든 통을 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막대기나 모종삽, 마른 붓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바닥에 놓인 화포에 자유롭게 흩뿌리는 액션 페인팅 기법은요, 하나의 퍼포먼스였고요. 화포에 남은 것은요, 그 순간의 우연한 흔적이었어요. 뭐야, 걸작을 남긴 게 아니라 흔적을 남긴 거라고? 맞아요. 바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속에서 우연한 흔적이 작품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작품이 폴록의 라벤더 미스트 1번이라는 작품이에요. 선의 얽힘이 굉장히 조밀하죠. 그리고 전통적 회화의 원근법 같은 것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캔버스를 거의 덮고 있는 선으로 인해 그림이 넓고 평평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주목해야 할 특정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태에 주목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이와 같은 폴록의 작품에서 작품을 그리는 그 화가의 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는 폴록의 작품이 지닌 올 오버 페인팅으로서의 특징 때문이에요. 올 오버 페인팅이란 평면적이고 비구상적인, 그러니까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순수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어떠한 중심이나 방향성 이런 거 없이 테두리까지 균질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작품을 말해요. 딱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형태에 주목하게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미술계의 거장인 이 잭슨 폴록의 그림이 우연의 결과물이라니 나도 한번 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그러나 폴록의 작품이 온전히 우연에 의존한 산물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무 질서도 없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보이지만 폴록은 사실 드리핑의 속도와 각도에 따라 점과 선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익히는 혹독한 사전 훈련과 반복적인 사후 수정을 통해 완성했기 때문이죠. 얼핏 그냥 막 물감을 흩뿌린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우연을 의도하기 위해
그 화가가 피땀 나는 노력을 했다니 전 개인적으로 진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의도적인 조형적 요소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 작품 라벤더 미스트 1번인데요. 인지가 살짝 좀 어렵긴 하지만 커다란 검은 X선이 있고 양 끝이 곡선으로 이어진 듯 보여 나비 모양을 띤 그 조형적 요소를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색과 선들 간의 그 명암 차이로 인해 돌출되어 보이기도 하고 후퇴되어 보이기도 하는 명암의 융합 현상을 활용해서 구현된 거예요. 이런 나비 형상은 은연중에 감상자에게 역동성과 리듬감을 전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자기 유사성에 기초한 조형적 요소도 담겨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기 유사성이란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모양이나 조개 껍질의 그런 무늬 이런 것처럼 미세한 부분들이 큰 부분들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띠면서 반복되는 양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자기 유사성에 기초한 조형적 요소들의 형상은 온전히 우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만 폴록은 최소한 이 자기 유사성에 기초한 어떤 형상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이런 점을 감안한 채 작품 활동에 임했어요. 자, 이쯤 되면 우연을 의도하기 위해 폴록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겠죠? 우연에 기대어 창작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작품에 담길 우연을 의도하기 위해 고된 훈련과 노력을 한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닌 통제된 우연이 바로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 갖는 특별함. 그래서 최고 경매가 1억 4천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화가의 숙련된 경험과 번뜩이는 직관이 우연과 겹쳐져 혼란 속의 규칙을 만들어 신비하고 기괴한 느낌을 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폴록의 작품은 팝아트와 같이 뒤이어 등장한 미국의 미술 운동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고요. 비로소 20세기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수능 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2001년 아카데미 수상작인 폴락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내용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